자, 피프티 멤버들의 활약상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활약상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이블랙과 함께 춤을 추며 등장하는 피프티 2기 멤버들. 야, 음악방송을 휩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세워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SOS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뭐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출퇴근할 때도 좋고 참 세련되면서 많은 분들, 대중분들에게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죠. 듣기 편안한 곡으로서 왜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걸그룹 노래 안 듣는다. 웬만하면 아이돌 노래 안 듣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30대, 40대, 60대 분들조차 이 피프티 멤버들의 SOS는요 정말 많이 듣고 있다.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의 전략이 한 번 더 국내와 해외를 제대로 겨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날 수밖에 없죠. 피프티 역사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러브튠 평점 4.5점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자, 4.5점의 평점 어느 정도일까요? 대중음악 웹진 대표 측에서는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신곡 앨범 러브튠 앨범에 4.5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매겼습니다. 미니 1집이었던 더 피프티, 싱글 1집이었던 더 비기닝의 큐피드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금까지 웹진 이즘에서 3장의 앨범이 평점 4.5점을 기록한 국내 아티스트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로 이 피프티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2013년 장사익 1집의 국내 음반이 처음 평점 4.5점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평점 4.5점의 앨범이 20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모르는 분들이 보면 대중음악 웹진? 이즘? 뭔데? 뭐 거기서 4.5점? 에이 뭐 홍보용이겠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이후부터 4.5점을 받은 앨범이 20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20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약 11년 동안 20개가 안 된다고 하니까 1년에 많아봐야 2개 앨범 정도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 해에 한두 개 앨범에 불과한 4.5점의 수준이 이번 피프티 앨범에 매겨졌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는 완벽에 근접한 음반으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퍼포먼스만을 노린 화려하고 어지러운 곡이 아니라 처음 들어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중의 음악,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 제가 말했던 이지 리스닝 여기 나오네요. 선하고 자연스러운 선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창력과 음색이 피프티의 강점이고 색깔이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 걸 보면 사람의 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곡은 그야말로 신기원, K-팝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라고 볼 수 있다. 피프티의 역사는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도식화되어가는 K-팝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차이를 조금은 줄이려고 하는 중도지향이 갖는 광대한 흡수력이 이번 앨범의 핵심이다. 확신을 기해, 완벽을 기해 대중의 청취 가능성을 높인 그들의 진정한 글로벌 컴백 회심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대표 음악 웹진 이즘에서 3회 연속 4.5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앨범 제작자로서 모든 스텝과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음반 제작에 전념하여 K-팝의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 어떠십니까? 다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뭐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애당초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인기를 얻게 된 것은요. 단순히 K-팝이 유행해서 그들이 뭐 잘생겨서 트렌드여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음반, 노래 자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피프티 앨범은요. 1집부터 이번 미니 앨범 2집까지 전문가들에게 극찬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을 찾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연합뉴스에도 피프티 멤버들 등장해가지고 다 같이 대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떻게 컴백을 준비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으며 이번 앨범의 컨셉은 어땠고, 자, 뉴스 방송에 등장해서 이제 막 데뷔한 새로운 멤버 4명들의 모습도 빨리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 중심축이 단단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전국에 계신 많은 팬분들. 결국 연예인은 팬들이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전홍준 대표님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 피프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피프티를 찾는 곳이 연합뉴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을 참 많이 찾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단독 기사가 오전 일찍 올라왔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SBS 인기가요 출연 보이콧. 돈보다 명예, 자존심이 중요하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쇼 음악 중심, M 카운트다운, 뮤직뱅크 다 등장했습니다. 엠넷, MBC, KBS. 근데 왜 SBS 인기가요만 출연하지 않을까요? 자, 기사에 보니까 하필 인기가요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 지난해 템퍼링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편파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공식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보여진다. 사실상 공식 사과 조치가 있을 때까지 SBS 출연을 보이콧하는 셈이다. 출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홍준 대표님은 언론사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예능과 교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트랙트와 인간 전홍준에게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 주위에서 예능과 교양이 전혀 다른데 홍보 차원에서 그래도 출연하면 어떠냐라고 한다. 저는 홍보 못해도 상관없다. 어떤 때는 돈보다 명예나 자존심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 많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국 해당 방송 분량을 삭제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방심위에서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어트랙터와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행태입니까? 그 이후로 시간이 슬슬 흘러가서 잊혀지는 듯 피프티 멤버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었다란 얘기예요.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전혀 없었다. 30년간 방송계에 있다 보니 아는 PD들이 간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길래 비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 말고 공식적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라. 그래야 나의 자존심이 세워진다.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나가는 사람을 건드려 놓고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를 현재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억울하다. 힘이 있는 집단이라고 방송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당연히 이거 분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실 홍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PFT 멤버들 당연히 출연하는 것이 득이 많을 거잖아요. 당연히 득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요, 그렇게 돈과 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삼푼이들이라고 불리우는 전 멤버 3인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언젠간 돌아올 거다라고 마음으로 품고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전홍준 대표님이 이토록 분개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인기가요 측 제작진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괜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팀 때문에 인기가요 제작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난감하죠. 하지만 피프티 측에서 공식적인 출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요 측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피프티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인기가요 측에서도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전홍준 대표는요, 매니저를 통해 음반도 갖다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이 분개함을 느끼고 있었단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는 육체적인 것, 또 하나는 경제적인 것. 나를 경제적인 나락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다. 상식적인 상황과 행동도 있지 않은데 내가 그곳을 어떻게 나가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기가요 측 입장에서는요, 답답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SBS 방송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엄청난 반향을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보세요. 쇼 음악 중심에 당당히 등장을 했습니다. MBC에서도 당당히 등장한 피프티 멤버들의 활약이죠. 알다시피 음악방송 3사는요, 굉장한 경쟁 구도를 아주 예전부터 수십 년간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피프티 멤버들이 등장한 영상의 조회수가 다른 아이돌들과 비교해봤을 때 기본 10배 이상 납니다. 기본 10배 이상 나요. 45뷰 정도 나올 때 피프티 멤버들은 539뷰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니 이 SBS 입장에선 환장을 노리신 겁니다. MBC도 나가, M카운트다운도 나가, KBS도 나가, 수많은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빌보드 차트에서 정말 엄청난 대기록을 또 한 번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거 SBS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이 엄청난 대그룹을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제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로 9월 27일 뮤직뱅크 출근길에 촬영된 피프티 멤버들의 출근 모습 되겠습니다. 활기차게 출근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멤버들이 이 카메라 앞에 아주 환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M카운트다운에 이어서 KBS의 대표, 바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인 뮤직뱅크에까지 출격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멤버들의 지금 종횡무진하는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종횡무진한데 해외에서의 반응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순위조차 어마무시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멤버들 오늘 뮤직뱅크 무대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쳤겠습니까? 무대를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떨면서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음악방송 2회차 만에 이 정도의 완성도와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너무 놀랍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표정만 봐도 굉장히 활달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 뮤직뱅크 네이버 TV에 들어가 보면 이제 뮤직뱅크 방영한 날로부터 영상이 막 30분 전, 40분 전 막 쏟아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200회, 300회 수준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SOS 무대 영상 조회수 보이십니까? 1449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돌 가수와의 조회수가 이게 몇 배입니까?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SOS 무대가 국내 방송에서도 초대박을 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오늘 무대의 모습을 좀 짤막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아예 시작하며 몸을 뒹굴면서 일어나는 퍼포먼스까지. 야, 아이돌 그룹들이 요즘에 참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 열심히 하는 걸로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M카운트다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대 의상에 대해서
쇼케이스 때 아쉬웠다라고 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번 M 카운트다운과 요번 뮤직뱅크 영상에서의 의상은 갑벽하다라는 의견도 왜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딱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멤버들의 화려한 복귀 무대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박수를 치면서 보셨을 거고,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지금 피프티 멤버들 자체가 전 세대를 아우르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20대, 그것도 더 어린 10대 소녀들이 해외에서 큐피드라는 노래로 이 피프티라는 그룹을 접했을 텐데, 그 이후에 템퍼링 사태가 터졌고 초창기에만 해도 비슷한 연령대의 20대 연령층에서 이 멤버들을 주목했는데, 지금에는 템퍼링 사태의 이 정의 구현이 되면서 많은 40대, 50대 중장년층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앨범을 내가 40이 넘어서, 그것도 걸그룹 앨범을 사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이 피프티 멤버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키나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키나의 정격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번 뮤직뱅크 무대를 아주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멤버 아테나가 데뷔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복하고 트웨니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대를 마친 막내 아테나는 오늘 벌써 2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멋진 언니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방송 내내 저희를 응원해주신 사랑스러운 트웨니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 팀에서 귀여운 막내로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팬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완벽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팬들 사이에서의 댓글을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제대로 찍으셨더라 라면서 이 멤버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게 만족스럽다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황당한 댓글을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받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아직 수락을 해주지 않은 댓글인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M 카운트다운 컴백 무대 초대박 반응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다 좋은데 왜 자꾸 대박 거리냐, 멜론 탑백에는 보이지도 않고 초동 판매량은 고작 2만 장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관심도 없다, 안 그래도 망해서 기운 빠져 있는데 뭘 대박 거리고 있는 거냐, 혹시 일부러 매기는 거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도 피프티 팬일지 제가 모르겠지만, 안티 팬인 건지 진짜 팬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이 그럴까요?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좀 해보자면, 우선 이 스포티파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38만 명이고 K-팝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죠. 자, 여기에 올라온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2만회, 7만회, 4.8만 요 정도 됩니다. 잘 나온 게 13만, 11만, 10만대 조회수면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일 전에 올라온 이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 조회수 지금 보이십니까? 딱 10만회 정도 나왔잖아요. 자, 정말 저 분이 말하는 게 맞다면 9만회는커녕 한 9천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수들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만회 나온 가수도 있지만 내리다 보면 8만회, 6,600회. 자, 이렇게 나오는 걸그룹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6일 만에 10만회 정도의 조회수를,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문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북미 쪽에서,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애당초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전 세계 6억 명 정도가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충분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일까요? 지니뮤직에서도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이 올라온 지 고작 하루 정도 됐습니다. 전날에 올라온 다른 멤버의 티저 영상을 보면 900회, 다른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17,000회,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 SOS 4K 영상은요 97만회. 와, 차이가 뭐 10배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올라온 멤버들의 모습 8.7만회.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멤버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의 소탈한 모습 영상인데도 이게 조회수가 지금 10만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랑 지니뮤직. 지니뮤직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이잖아요. 국내하고 해외 다 반응이 좋네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 뉴질랜드에서는요, 인기 급상승 음악 30위에 랭크가 됐고, 대만에서는 인기 급상승 15위,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기 급상승 음악 30위에 랭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의 커뮤니티에서 발췌할 수 있었는데,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SOS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자료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러브튠 유튜브 인기 급상승 10위에 등극이 됐다.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튠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SOS가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달리며 1000만 뷰를 돌파한 데 이어 수록곡들도 모두 인기 급상승 음악 10위 안에 안착했다. SOS는 26일 기준으로 3위, 그래비티와 Push Your Love는 4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튠의 모든 곡이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대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멜론에서도요, 핫백 안에 28, 37, 72 여기 떡하니 있는데 아까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분은 도대체 어떤 차트를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피프티 멤버들의 활약이 지금 그야말로 눈이 부시고 있다. 그래서 M카운트다운 때 인터뷰 내용을 봐도 이 멤버들이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 멤버들이 이제 막 복귀를 해서 딱 2번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멤버들의 앞으로 가게 될 지금 이 기록들, 빌보드 차트 기록은요, 우리의 상상과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앞질러 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첫 음악방송에 두 번째 음악방송까지 초대박을 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봐도요, 아주 활발하게 글로벌 팬들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또 보면 이 멤버들의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첫 M 카운트다운 때 대기실에서의 모습인데, 이때도 보면은 이 멤버들의 모습이 굉장히 긴장은 하고 있지만 팬들을 만나기 위해 오히려 설레어하고 있다라는 걸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은 복귀하고 나서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씩 올라가고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가 더욱더 귀에 탁탁 꽂힌다. 유튜브면 유튜브, 스포티파이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이면 스트리밍 플랫폼, 지니뮤직, 멜론처럼 국내 플랫폼이면 국내 플랫폼, 나아가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외 라디오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재생률을 보이고 있는 활동까지. 자,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2번의 음악 방송과 지금 복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벌써 빌보드 재탈한 석권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은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프티 26일 M 카운트다운에서 SOS 컴백 무대를 갖는다. 자, 오늘 SOS 컴백 무대 피프티 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의혹 사태를 저도 초창기부터 벌써 연차가 지났죠.
한참 동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게 신랄한 비판이다. 정트리오 3푼이 전 멤버들에 대한 비난이다 라고 일축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결국 그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잘 전달해 주셨다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 들어서 이 새로운 피프티 2기 26일 M 카운트다운에서의 SOS 컴백 무대 보시면서 아,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라는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시 뭉치기까지는요, 정말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과 이 중심을 뭉쳤던 키나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결심들이 결국 모이고 모여서 이만큼 대단한 결과를 저는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좀 눈에 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 멤버들이 일 냈다. 코어 팬덤의 대중성 두 마리 토끼까지 잡았다. 왜 지금 피프티 2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이 언론사에서 잘 정리를 했거든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지원이라는 가요팀 기자분이 굉장한 칼럼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기자분께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뭐 이메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참된 기자분들이야말로 언론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재정비를 마친 그룹 피프티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큐피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됐기에 버금가는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려왔다. 26일 방송된 M 카운트다운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튠 컴백 무대를 꾸미는데 엄청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2년 큐피드로 중소의 기적을 이뤄냈다. 전홍준 대표는 가요계의 잔뼈 굵은 제작자다. 곡을 고르는 센스는 큐피드의 빌보드 행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다. 피프티의 두 번째 미니 앨범에 담긴 곡을 둘러싼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앞서 내왔던 성과로 인해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부담감도 컸을 것이다. 어트랙트는 이번에도 퀄리티 높은 곡을 내면서 요행이 아닌 실력에 의한 성과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첫 멤버들에 이어 이번에도 전부 가창력이 출중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었다. 멤버 개개인의 음색도 개성이 있었다. 큐피드의 사례로 결국 중요한 건 곡의 퀄리티라는 걸 보여주었다. 각자 개성을 지닌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듣기 편안한 곡을 완성한다. 유튜브나 서바이벌 등으로 실력이 검증된 멤버들이 팀에 합류하였다. 아테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디어에 노출되어 왔던 멤버들이다. 하나는 데뷔 전 유튜브 채널 노래하는 하람을 운영하며 노래 실력을 뽐내왔다. 구독자 수는 이미 약 45만 명에 달했다. 문 샤넬과 예원은 그룹 아일릿이 탄생한 빌리 프랩의 자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Are You Next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내에서 주로 보컬 포지션을 담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서바이벌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미 팬덤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여기에 아테나가 함께하며 신선한 이미지를 더했다. 막내 아테나는 비주얼과 독특한 음색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결국 기존의 멤버들의 코어 팬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큐피드 노래는 알지만 멤버의 이름이나 얼굴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곡의 유명세에 비해 멤버 개개인의 인지도는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존 멤버였던 키나의 인지도가 전보다 높아졌다. 실수를 인정하고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의 모습에 대중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비욘디의 땅이 굳는다. 전화위복. 이런 말들이 딱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에게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팩트긴 합니다. 코어 팬덤보다는 큐피드라는 노래가 유명했지만 템퍼링 사태 덕분에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이 왜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더 유명해지고 지금 2기로서 성공적 컴백 무대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템퍼링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공분을 샀고 많은 응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2기도 엄청나게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해요. 자체 컨텐츠 활동을 즐길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 21세 음반을 발매했지만 음악방송 출연은 M카운트다운이 처음이라는 점이 아쉽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원래 큐피드가 국내 활동을 하고 국내 음반 활동으로 차트인을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틱톡으로도 번져나갔고 큐피드 노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에서 커버곡으로 쓰이면서 초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미국에 있는 소니 뮤직과 함께 컨택을 했다시피 아마 해외 진출이 우선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점은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전 멤버 3위는 시계와 차를 팔아가며 멤버를 지원하는데 열심이었던 전홍준 대표를 등졌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전홍준 대표의 새로운 PPT가 성공 신화를 써내리길 바라는 이들이 생겨났다. 생겨난 게 아니라 엄청 많아졌죠. 새 출발을 하는 PPT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미 팬덤을 갖춘 멤버들이 합류를 하며 다시 한번 빌보드를 정조준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카운트다운 무대 어땠겠습니까? 이건 M카운트다운의 네이버 TV 채널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는 화사 조회수가 188회, 키 230회, 강다니엘 832회 막 이렇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쭉 내리다 보니까 오늘 복귀한 이 PPT 멤버들의 조회수 보이십니까? PPT 멤버들의 조회수만이 1000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틀 전, 일주일 전 영상들 말고 9월 26일 오늘 올라온 무대 영상들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뷰가 넘은 유일한 가수가 바로 PPT의 SOS 컴백 무대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인기 가도는 조회수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대를 살짝 한번 보면 이미 복귀할 때부터 뭐 키나부터 새로운 멤버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키나가 전화를 받는 컨셉의 무대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쇼케이스에서 의상 뭐선 일이고 막 이런 말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늘 M카운트다운 컴백 무대의 의상은 완벽했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헤메코라고 하죠. 헤어, 메이크업, 코디. 이 화려한 무대. 이제는 이들의 SOS 무대가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완성되어 있는 그룹답다. 퍼포먼스, 가창력, 그리고 무대의 컨셉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게 없다. 사실 이 PPT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가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PPT 사태를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존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리 있는 구독층, 팬덤층은요 장년층 세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20대, 30대 분들도 팬층이 탄탄하지만 이 장년층 분들에게까지 키나부터 전홍준 대표님, PPT 멤버들이 예쁨을 받고 있다는 건요. 이들이 결국 글로벌 가수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탄탄한 기초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PPT 사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큰 아주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 멤버 3명 어떻습니까? 통수돌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황당하게도 지금 자신들을 둘러싼 이 템퍼링 의혹이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하나같이 허위 사실이며 하나같이 여기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모조리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뭐 저와 같은 유튜버, 일반 누리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자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 삼푼이라는 단어 굉장히 비하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인터넷에 어느 정도 커뮤니티와 이런 뭐 정식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SNS
언론사 역할을 하는 이런 블로그 글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좋은 단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뭐 이 삼푼이요, 정트리오, 사실 정트리오라는 클래식 연주자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비난하고 있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멤버들이 결국 대중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들이 잘 생각해보고 깨우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이 정트리오라고 비판받는 3명의 전 멤버들도 조금이나마 이 비판받는 대중들에게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말 1%라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선택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프티 멤버들은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 3명 연말에 하반기에 복귀하겠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국내에서 과연 반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의 SOS 뮤직비디오가 뭐 공개 3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역대급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라디오 방송가에서도 이 새로운 신곡 SOS 신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지금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홍준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었던 키나와 새로운 멤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작 복귀를 했을 때 이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아마 불안한 마음도 절반은 되시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되긴